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주변에서 이틀 연속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부산시가 도로 지반 침하 특별대책 TF팀을 구성하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서산구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장 주변 도로에서 어제와 그제 연이틀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14번째 땅이 꺼진 건데 싱크홀이 발생한 곳 위로 동서고가로까지 지나고 있어 시민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싱크홀이 발생할 때마다 실시했던 점검과 대책이 헛구어로 돌아간 부산시가 이번에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로 지반 침하 특별대책 상설 TF를 구성하고 점검과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싱크홀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상하단선 공사가 이루어지는 주변 교차로 12곳을 대상으로 지표 투과 레이더 등을 통해 지하 빈 공간을 탐사할 계획입니다. 또 굴착공사 영향권 내에 있는 하수도 시설을 전수조사해 싱크홀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 시 주변 하천이 범람해 공사 구간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 하천 유입부를 대상으로 긴급 준설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입니다. 감전 1, 2, 3 중천과 합류부 구간을 포함해 감전천 전반의 유수, 흐름 개선 및 침하 방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TF팀은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을 우선 점검한 뒤 시 전역으로 범위를 넓혀 싱크홀 점검과 대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어선원들의 재해 보상을 책임지는 수협중앙회가 소음성 난청으로 고통받는 어선원들에게 직접 선박 소음을 측정해 제출하라며 지침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년째 보상 인정을 기다리던 선원들은 갑작스러운 지침 변경으로 보상이 가로막힐 처지에 놓이자 울분을 터뜨립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40년 넘게 어선 기관실에서 근무한 기관장 권태환 씨는 공공장소에서 대화할 때마다 주변 눈치를 살핍니다. 시끄러운 기관실에서 일하다 생긴 난청 탓에 목소리가 점점 커지다 보니 주변에서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권 씨는 수협의 난청을 이유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을 신청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린 지 3년이 흐른 지금 권 씨는 갑자기 지침이 바뀌어 보상받기가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권태환 씨입니다. 신청한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이거 법을 바꿔가 안 된다고 하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선원들을 바보 취급하고 완전히 봉으로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선원이 어업 중에 부상이나 신체장애 등 재해를 당하면 보상하는 제도로 해양수산부의 위임을 받은 수협중앙회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협은 지난 7일 소음성 난청 재해보상 실무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보상을 신청한 어선원 개개인은 선박 소음을 측정한 자료인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선원들은 자격을 가진 전문업체가 하는 작업환경 측정을 개인에게 하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요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수 공인노무사입니다. 이게 근로자 한 명이 전체 사업자의 작업환경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신청한다는 건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상 안 주겠다는 거니까. 수협중앙에도 선원 개인이 이 자료를 제출하는 게 어렵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입증 책임이 선원에게 있다며 지침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 고용노동청은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사업주 2명을 체포했습니다. 개인 건설업을 운영하는 A씨와 스포츠 서비스업을 하는 B씨는 100만 원 안팎의 근로자 임금을 체불해 고소됐지만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피하거나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이들을 체포한 뒤 임금 미지급 사실 등을 자백받았으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로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올 상반기에 제1호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부산형 분산특구 사업에 윤곽이 나왔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부산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습니다. 계획서를 보면 사업 대상지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명지지구, 강서산단을 아우르는 52.2제곱킬로미터로 신산업 활성화와 공급자원 유치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됩니다. 부산형 분산특구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 4조 7천억 원과 부가가치 효과 1조 7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 11,000여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전 시청에서 친환경 바이오테크 기업을 포함한 4개사와 520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부산에 투자 의향을 보인 기업은 배관을 잇는 이음새 장치인 피팅과 밸브 제조 전문 기업 BMT와 친환경 선박 시스템 분야의 드라이브 포스, 기능성 미래 식품 원료를 개발하는 심플 플래닛, 차량용 세정제 제조 기업인 파이어볼 등입니다. 시는 이들 기업의 투자로 인해 2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1시 50분쯤 사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여자친구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후 현금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A씨를 어제 오후 3시쯤 전북 익산의 한 당구장에서 긴급 체포했으며 A씨는 1년 반가량 교제해온 B씨가 이별을 통보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은 사기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해 사기를 치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은 13.2도, 습도는 52%입니다. CBS 저녁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최예지, 기자 정혜린, 아나운서 김창현이었습니다.